좀 신랄하게 닦아도 돼요? 싸우자. 정말 뭐라는 거지? 빡치네. 경고. 언제 벗어났습니다. 로직시티에 오신 백인의 로직 플레이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논리의 날을 세울 미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 KBS에서 이런 시도는 참 대박인 것 같아요. 이번 워밍업 라운드, 반론 사이퍼의 논제는 대한민국은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기술의 발전이랑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시도해서 대비책을 가지자. 사실 약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플랫폼 때문에 닥터 나오고 되잖아요. 지금 의약 배송 언젠가는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막고 있다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법으로 제정하고 미리 경험해서 보완하는 거는 무조건 저는 찬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4.5 찬성.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신체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얽매여가지고 며칠 동안 근무해야 된다, 몇 시간 동안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러지 말아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이제 노영이라는 강력한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네. 반대쪽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를 지닌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네. 2명이 나왔단 말이지. 우리가 봤을 때는 A가 나은 것 같은데 B가 계속 막 말하고 싶어해. 이게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별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적인 비율이 존재하는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러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일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중소기업 입장이 아닌가. 대한민국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버지 포함 사람들 갈아 넣어서 사업자들이 잘 된 케이스 아니야? 좀 위험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말은 생산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오래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교대를 여러 번 돌려서 여러 사람이 돌아서 하면 되지만 그럴 경우는 한 사람이 가져가는 금액이 너무 작아지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란 말이야. 구조적인 문제다. 월급이 많으면은 괜찮지. 왜냐면 교대를 좀 더 많이 해서 회사가 돌아가니까. 지금은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라면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4.5일을 도입하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나라에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드문 것 같은데 그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야 하지 않나. 이 제도는 오히려 그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4.5일제를 하게 되면은 그 부족한 만큼 이제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될 거고 물론 한 명마다 줘야 하는 월급은 작아지겠지만 인원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소규모 기업이 좀 더 발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발전을 못하는 거면은 애시당초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아닐까요? 제조업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하나 반대 예를 들어보면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닝. 기술이 워낙 좋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 복지가 너무 좋아. 돈을 많이 주면서도 회사도 성장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제조업이라서 갈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구조라면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케이스도 있다는 건 분명히 이해하는데 그거를 굳이 제도로 규정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자랑 사용자랑 싸웠을 때 사용자가 대부분 이기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4.5일이라는 규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자들한테 휘둘리면서 필요 없는 노동을 더 하게 된단 말이죠. 당장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주 40시간이지만 저만 해도 지금 주 100시간 일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해서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요 제도 자체는 저기 저편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면 혹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다른 관련 법을 더 제도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 점이지 그거를 0.5일제로 조금 감소시켰다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4.5일제로 바꿨다고 해서. 더 말하고 싶으면 이거 뭐 싸워야 될 것 같아서 주 7일 일하는 북한이 왜 주 6일 일하는 남한보다 왜 그때 당시에 생산력이 더 높지 않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거는 좀 이게 대표적인 오류죠. 아주 체질이 다른 사상 자체가 다른데 다른 데를 비교하니까 잘못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띠요? 네? AI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생산력이 훨씬 덜 필요하게 됐죠. 저희는 8시간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론으로 장관상을 받았다거든요.
장관상까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분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만의 논리로 제가 먼저 부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임마다. 네, 제가 딜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너무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 왜냐면 이미 다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스포츠로 따지면 복싱도 마찬가지잖아. 자잘한 잽과 이런 걸 데미지가 쌓여야 이기는 거지.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한 방으로 이기려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뭐 한 방으로 잡을 수 있다 생각하잖아. 이름이 MG 영상 크리에이터. 뭔가 싸하다. 이 토론이란 게 되게 웃긴 게 사례는 사례로 반박이 돼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4.5일제 시행하신다면은 교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례를 든 게 AI에 대한 거 아니었어요? AI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4.5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이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반대를 하면서 사례는 사례로 반박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럼 AI에 대한 사례로 반박해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일단 본인이 말했던 두 갈식에서 당장 서포트하는 말이 힘이 너무 없죠. 갑자기 교육으로 갔어. 앞에 사람이 말했던 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주제로 직접적인 송곳을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효과음이 교사 조재범 나왔습니다. 답답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직접 가르친 수업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모두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4.5일제는 4일로 가기 위한 저는 하나의 교두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게 사실 엄청 많잖아요.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나와서 처음에 업무 능력이라든지 재테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못해 뭐 세금 문제 있잖아요. 연말정산 아무도 할 줄 몰라. 나는 좀 배웠으면 하는 게 윤리의식이라든지 이 사기 공화국에서 사기 안 당하는 법. 난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봐. 그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사회 밖에 너무도 많이 있고 사회 밖에 전쟁터란 말이야.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반대 4.5일을 하더라도 밖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찾아서 배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은 아카데믹이 다가 아니다 본다. 이건 좀 강력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생이면은 되게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금요일 오후하고 토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 학원을 다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외적인 것들을 배워야 할지. 요거는 이제 공감을 하는 바예요. 하는 바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이미 월 2,000, 3,000을 버는 애가 있어. 어떠한 영상을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한 거야.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나이 어린데 영상 편집을 하고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서 자기 사업자가 있는 애가 있단 말이지. 그런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조금만 기회를 열어주고 하다못해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요새 뭐 클래스 101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꼭 너네 뭐 수학 영어 잘해야 된다. 사실 수학 영어 사회 나가서 쓸 일 없잖아요. 영어는 좀 있어. 그것도 뭐 해봤자 무역회사라든지 당장 이메일 보내는 거 뭐 그 정도잖아. 대한민국에서 한글이 대부분이지.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은 쥐들이 한국어 써야지. 엄청 빡치네.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거, 경제에 대한 거 이거를 너무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말이 너무 길었는데 내가 화가 나서 그래. 화나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갈게요. 모태솔로 벨리사라는 게 왜 이런 별명이 졌을까? 한 번도 연애를 못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요? 선진국의 스탠다드가 4.5일제 자체라면 그 자체가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면 저희는 4.5일제로 다 왔어야죠. 그거 아니잖아요. 선진국에서 주 4.5일제를 성공을 했다면 모든 나라가 뭐 4.5일제를 하고 있어야지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나라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 이분 입장을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크게 잘 되진 않습니다.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냐? 라는 주장으로 지금 다 자기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시도일 수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장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만큼 약해요. 그게 치트키가 되지 않아. 너무 자기 의견 일반화해서 다 덮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설득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과연 이 사람의 설득적인 컨텐츠에서 그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외모, 말하는 태도, 목소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 어떤 것 같아요?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면 안 되겠지만 저는 비언어적 요소도 충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경영학 원론에는 50%가 사람의 외모야. 30% 이상이 또 목소리, 톤 앤 매너, 어조 이런 거고 나머지 7, 8%가 컨텐츠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외국이랑 이제 통상을 하면서 무역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만 4.5일제로 하면서 그러면 그런 규제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규제를 다른 나라에 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거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자기 논리를 다 완벽하게 설명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무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하고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다른 나라는 5일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4.5일제를 하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나라는 오전에만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이랑 뉴욕시티랑 14시간 차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그럼 다 일어나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웨이크업 해야 된다고? 아니,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미안한데 예민하게 물어서 미안해. 잘생겼 너.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잘못 58번 플레이어의 논제를 벗어난 발언으로 그게 왜 논제를 벗어난 건데? 반대팀의 레드카드가 부과됩니다. 이거 문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논제를 반박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 건데요? 논제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능의 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제작진은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천에천이잖아. 항상 겸손해야 돼.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토론의 달인들이 와서 심사를 해서 논점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이지 않을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인정하는 편입니까?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인정하는 편입니까? 네. 모태솔로입니까? 모태솔로는 아닙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모태솔로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경고. 논제 벗어났습니다 지금.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싸우자 이게 아니야.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여쭤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찬성하는 측이에요. 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내 주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메울 수 있었던 것 같고, 향후에 만약에 제도화되면 제도를 만드는 사람도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좀 좋았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민주주의다. 소민주주의를 너무 재밌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토론의 이제 순기능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주 4.5일제를 처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찬성 측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이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토론하면은 이제 서로 입장을 알게 되니까 좋은 점이 많다라는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추악함보다는 그런 장점들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추악했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